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토픽은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잡아왔습니다. 관세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수출입이 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즉 관세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자, 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은 가격이 비싸지게 되겠죠. 그러면 해당 국가의 소비자들이 구입을 꺼리겠죠. 그러면서 그 자국 내에 기업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이런 보호무역의 일환입니다. 트럼프에게 관세는 무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이런 말도 했다죠.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관세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요, 그 수출 수입에 대한 규모가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에 관세 장벽이 생기면 그만큼 취약해지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이런 나라들은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발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관세 무기에 타겟이 되고 있는 거죠. 즉 트럼피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에 의한 어떤 정치 이런 현상에 대한 건데요. 미국 우선주의,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거죠. 뭐 마가,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미국만 잘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가 무기화되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관세를 이용해서 비관세 영역까지 역으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세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요, KDI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수출이 10%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 GDP는 약 0.31%, 0.31%가 감소할 예상이 되고요. 그럼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복성 관세를 또 맞부과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10%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GDP가 역시 0.04% 정도 감소하는 걸로 좌우지간 G2, 즉 그룹 오브 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정책을 벌이게 되면 이 관세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GDP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 당장의 어떤 관세 정책에 의해서 수출 수입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전자제품들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2차, 3차적으로 계속 타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무역 구조를 바꾸기도 해야겠지만 수출 시장을 많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환율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사실 고환율 되면 우리나라는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많죠.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당연히 제고해야겠죠. 이 관세를 능가하는 어떤 효율성을 해서 가격을 그만큼 다운시키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내수, 우리나라 5천만 인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가 일본이나 중국이라든가 미국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대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심리지수가요, 조금 올랐습니다. 3.4포인트 올라서 86.7이 나왔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91.2가 나와서 그전달에 비해서 2.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1.1% 내려가지고 1.1포인트 내려서 85.9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 100 이하입니다. 100이 기준인데 100 이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경제 심리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환보유액도 최근 기준으로 4,156억 달러를 갖고 있어서 약 한 600조 정도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고환율의 어떤 그런 대비하기에는 여유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주가에서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전달에 비해서 직전달이
각각 4.91%와 7.39%가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각각 그전달에 비해서 4.7%와 1.64%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3.02%가 내렸고요. 홍콩 항생은 0.82% 소폭 올랐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월 평균, 지난달 월 평균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2.571%입니다. 그래서 그전달에 비해서는 0.018%포인트가 내려서 금리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평균이 3.18%에서 그전달에 비해서 0.15%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대출금리죠. 코픽스 금리는 잔액 기준은 3.47%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3.22%에서 역시 각각 0.06%포인트와 0.13%포인트가 내려서 대출금 이자 부담이 소폭 줄었습니다. 환율은 뭐 걱정이 많이 되죠.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죠. 월 평균이 1달러당 1,456원 36전입니다. 그래서 그전달에 비해서는 14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취약한 경제 구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피즘에 의한 관세 전쟁의 어떤 피해 줄이려면 환율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당국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통화량 보겠습니다. M2 총통화죠. 지난달에 6.4% 올라서 그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내렸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은요, 52조에서 53조로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8.45조 원에서 9.41조 원으로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123조에서 128조로 좀 소폭 강세를 이렇게 올랐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 배럴당 지난달 월 평균이 78.76달러를 보여서 그전달에 비해서 6달러가 올랐고요. 국제 금시세는요, 온스당 2,750달러 56센트,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달에 비해서 무려 월 평균으로 봤을 때 88달러 정도가 올라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러우 전쟁은 진행 중에 있고 중동도 언제 또 확정될지 모르고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하고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소폭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경착륙이 되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소폭 안정화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 수년 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이 부분이 그 전 단계, 즉 우리나라 PIR, 즉 Price Income Ratio라고 하죠. 즉 연봉을 모았을 때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서 집을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는 한 12배 정도, 12배 정도, 12년 정도 모으면은 적당한데 지금 서울, 특히 일부 지역은 20배가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소폭 조정돼서 하향 안정화되는 것은 정상화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